내가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물려받은 돈도 없고 그치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고소득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소득 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게 맞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무려 이 요건을 10만 원이나 올려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소득 부부라면 박수 칠 만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매부리TV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올해 초 실시가 됐죠. 처음 듣는 분들께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 원, 면적은 전용 면적 8호제곱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저 1.6%,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이 출시하면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애 낳았다고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산 요건은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됐습니다. 자산 요건은 사실 크게 시비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축적한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소득 요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물려받은 돈도 없고 그치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고소득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소득 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게 맞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무려 이 요건을 7천만 원이나 올려줬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2억 원까지도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구입자금, 전세자금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라도 기존 기금 대출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 이 역시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소득 요건이 7,500만 원인데 1억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총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건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 내용을 발표할 때 디딤돌 대출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 8,500만 원인 걸 1억 2천만 원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이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에서는 여당과 는 무관한 일이고 원래 하려던 일이라는 입장인데 공교롭게도 액수가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올라갔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반길만한 내용인가요? 왜 이런 발표가 나왔을까에 대한 추측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정말로 이 소득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 불만이 많으니까 여기에 화답을 한 거다. 정부가 진심 어린 마음, 치열한 고민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다소 삐딱하게 보는 시선인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특히나 사전투표 딱 전날에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표심을 위해서 끝까지 구애에 나선 것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도 건설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왔죠. 저출생 극복 대책을 빌미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대책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공감해줄 만한 명분을 내세웠죠. 근데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대책이 나온 건 말 그대로 정말 대놓고인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썰과 분석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대책이 결국엔 어떻게 흘러갈까인 거죠. 대출이 확대된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질까?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이 수요가 늘어나게 될까인데 기존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는 1월 말에 됐고 출시 2달이 지난 지난달 31일까지 4조 5천억 원이 신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32조 원가량인데 1분기까지 4조 5천억이면 약 14% 정도가 쓰인 거죠. 올해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14%밖에 안 나갔으면 아직은 널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1월 말에 출시되고 3주가 지난 시점인 2월 16일 기준으로도 발표가 이미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3조 4천억 원이 소진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달 반 동안 1조 1천억 원 정도밖에 늘지 않은 거죠. 이른바 오픈바를 받고 지금은 추세가 좀 확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행된 구입자금 대출 중에서 64%가 대환대출입니다.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한 대출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9억 원 이하 거래량이 좀 늘기는 했지만 시장이 확 반전될 수준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소득 요건을 확 높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이 필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토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부부 합산 소득 2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기존 소득 요건이 1억 3천만 원이죠. 러프한 추산이긴 하지만 부부 연봉이 같은 맞벌이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연봉 6,500만 원이면 상위 23%라고 합니다. 이걸 1억으로 높이면 상위 8%로 줄어듭니다. 뭐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미혼인 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빗나가는 추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추산해보면 혜택 보는 층이 약 15%포인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지역별로 시장 영향력의 차이를 좀 보일 거라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주택이 얼마 없죠. 특히나 연봉 2억인 부부의 눈높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지방은 사실 여전히 9억 이하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아이를 출산한 고소득 부부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요건이 완화될 거라고 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